안녕하세요. 외도 알려주는 남자 날개TV입니다. 자, 오늘은 상간녀 사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실제 상간녀가 쓴 글을 가지고 외도 해결에 어떤 방식을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죠. 실제 유책 배우자가 쓴 글이에요. 상간녀가 쓴 글이고요. 요걸 통해서 집 나간 바람 피운 집 나간 배우자의 심리와 두 번째 낙동강 오리알 전법이 외도 해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거든요. 자, 이 낙동강 오리알 전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유책 배우자 상간녀가 쓴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친 와이프가, 남친이라고 하면 상간남이죠? 상간남의 와이프가 우리 집 찾아와서, 상간녀 집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답니다. 저희 남편 회사 찾아가서도 소문 다 냈고요. 저희 남편이 맞소송한다고 화가 났겠죠. 남친 정보 알려달라고 했는데 사랑하기에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나가라고 해서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어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망 나올 때 아이 돌반지, 폐물,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고 지금은 갈 곳이 없어서 모텔방을 옮겨 다니고 있고요. 남친은 쫓겨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출해서 저랑 같이 모텔에서 지내요. 그런데 남친은 그냥 정말 몸만 나와서 돈이 없어요. 남편이 지금 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내일부터 배달 일이라도 알아본다는데 오토바이 살 돈도 없어서 걱정이랍니다. 암울합니다. 모텔비는 매일 나가고 밥은 매번 시켜 먹으니 돈이 바닥 나가고 너무 비참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나쁜 년일까요? 남친은 집 마누라가 덮어준다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더 불안하고 저도 아이들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어떻게? 어떻게는 제가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는 말이고요. 실제로는 없었던 말이긴 한데 자, 어떤가요? 상간녀가 어떤 생각인지 이 글만 봐서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상간남 와이프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그래서 동네방네 다 소문났고 남편 회사까지 쫓아가서 소문 다 냈고 그렇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알려짐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거 공포를 심어준 거예요. 알려짐에 대한 두려움.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요건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하셨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맞소송한다고 남친 정보를 상간남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안 알려줬대요. 그래서 홧김에 집을 나와 버렸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요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미 고립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게 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것도 인제 잘 하신 거긴 한데 이것에 대한 주의점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그다음에 맞소송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한번 보면 이 글 쓴 사람은 뭐예요? 상간녀죠. 둘 다 기혼자니까 상간녀고 이 남친이라고 돼 있는데 남친이라고 미화했지만 결국은 상간남이에요. 그럼 각각의 배우자가 있죠. 배우자. 그럼 이쪽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은 상간남이고 이쪽 배우자 입장에서 보면 이쪽은 상간녀이기 때문에 우선 이분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이분도 상간남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제 그게 맞소송인 건데 맞소송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대요. 근데 사건 번호만 알면 이거는 문서 촉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첫 번째 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활용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 가지고 남편분은 그냥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문서 촉탁 제도인데 이건 이제 선임하신 변호사님한테 물어보시면 금방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이렇게 했던 거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옥신각신 이렇게 말싸움이 있었겠죠. 근데 남편분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홧김에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라고 한 것은 잘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되긴 했지만 여자는 집 나가면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자 바람에서는 집을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긴 하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너 나가라." 이렇게 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자 바람의 핵심이 여기 또 나오는데 돌반지, 폐물, 현금 등을 들고 나갑니다. 지금 이 상간녀는 어때요? 전업주부죠? 전업주부란 말이에요.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나갈 때
생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를 쓰면 위치가 들통이 나고 하기 때문에 카드 같은 거는 쓰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서 나가는데 돌반지, 폐물, 현금 등 아주 정석이에요. 요렇게 들고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바람에 있어서 여자 바람을 인식을 하고 나면은 일단 돈줄을 끊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게 이런 겁니다. 카드를 끊든가 쓸 수 있는 생활비를 최소화시키든가 아니면은 동선이 투명할 수 있는 이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줌으로써 어디에서 뭘 쓰고 다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하시고 돌반지, 폐물, 현금 등은 당분간 외도 해결할 때까지는 숨겨 놓으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숨겨 놓을 겨를도 없으니까 바로 이거 싸들고 나간 거예요. 왜냐? 상간녀도 바보가 아니니까. 이 유책 배우자도 바보가 아니니까. 카드 쓰면 나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거 안 들키면 어떻게 해야 돼? 현금 쓰고 돌반지 팔아 갖고 현금 쓰고 이러려고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남친은 쫓겨난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가출해서 같이 모텔에서 지낸답니다. 근데 진짜 몸만 나와서 남친, 상간남은 돈이 한 푼도 없대요. 아, 참 어이가 없어요. 이 남친이 지금 쉬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뭐 배달 일이라도 알아본다고 하고 오토바이 살 돈도 없어서 걱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현실에 봉착한 거잖아요. 지금 돈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 글로만 봐서도 불안함이 굉장히 몰려오죠. 불안한 거예요. 돈이 떨어져 가니까. 처음에는 호기롭게 돌반지, 폐물, 현금 갖고 가서 아주 초반에는 술 먹고 놀고 그렇게 모텔방에서 꽁냥꽁냥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돈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게 며칠이 지나니까 돈이 없어서 남친이 상간남이 배달 일이라도 알아본다는데 그마저도 오토바이 살 돈도 없어서 매우 걱정이 된답니다. 이게 인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나오네요. 모텔비는 매일 나가고 밥도 매번 시켜 먹고 돈이 떨어져 가니까 너무 비참해진답니다. 인제 현실에 진짜 직면을 한 거예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나쁜 년일까요? 남친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 마누라가 덮어준다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다고 해서 더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을까 봐.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 유책 배우자, 여자 유책 배우자는 집 나갈 때만 하더라도 환승연애에서 핑크빛 미래를 꿈꿨는데 지금 핑크빛 미래라고 느꼈던 상간남이 마누라가 돌아오라고 한다니까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니까 여기도 못 가고 여기서도 팽당하고 저기서도 팽당할까 봐 굉장히 불안한 심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떡해."라고 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 전업주부, 여자 바람, 남자 바람에 굉장히 많은 핵심이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을 종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배울 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알려짐에 대한 두려움. 여기 제가 가로 열고 해 놨죠. 하지만 고소 고발을 주의해야 된다. 이분은 실제로 이렇게 지금 다 박살을 낸 거잖아요. 집에 쫓아가 갖고 동네방네 고래고래 소리도 질렀고 그다음에 상대방 배우자의 직장까지 쫓아가 가지고 다 소문을 내 버려서 일을 크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성공했으니까 다행이긴 한 건데 지금 요새 추세로 보면 상간녀, 상간남들, 유책 배우자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카페 외성에 보시면 심심치 않게 명예훼손 고소 들어왔다, 스토킹 고소 들어왔다 이런 건들이 많은데 다 요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요런 것들을 해 가지고. 자 요것도 인제 전략이 필요한 건데 내가 피해 입지 않고 상대방을 뒤통수 후려 갈기는 방법이 많은데 이분은 그냥 감정대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직계존속이라고 해야 되죠. 알려질 그러니까 소문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한테 알리면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배우자, 상대방의 부모 이런 경우는 크게 명예훼손에 저촉이 되지 않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도 소리 질렀고 회사까지 쫓아가서 막 다 까발려졌다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가 지금 이 사람하고 저 사람이 바람 피우는 사실을 다 알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명예훼손 소지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한 번만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이것도 스토킹이 되고
협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대방 뒤통수 후려 갈기려다가 여러분들이 매번 고소 고발건 때문에 경찰서 들락날락 하게 되면 여러분 멘탈이 망가지기 때문에 박살을 내셔도 여러분들이 피해 입지 않을 선에서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요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박살을 내시고, 그다음에 스토킹 협박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합법적인 박살을 내셔라. 뭐 예를 들자면 가압류를 걸어 가지고 그냥 손 안 풀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그런 박살 방법도 있거든요. 정당한 법으로 할 수 있는 박살 방법도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 입을 더럽혀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간녀, 상간남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맞대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피해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박살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됐는지는 이 카페에 오시면 여러 선배님들이 조언을 많이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 배우자에 알린 것, 맞소송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글 쓴 사람은 벌써 상간녀 소송을 당한 거잖아요. 상간녀 소송 2천만 원. 그다음에 맞소송 당하면 상간남 소송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은 요새 상간소 판결금 평균 추세입니다. 그럼 둘이 합쳐서 4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긴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돈이 떨어져 가서 배달일을 알아보는 시점에서 이 돈 갚을 수 있을까요? 없죠. 처음에는 핑크빛 미래로 시작을 했겠지만 점점 이런 걱정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부부 생활 해 봤으니까 알죠. 이 돈 문제 생기면 부부 사이가 어떻게 되던가요? 좋지 않죠. 맨날 스트레스 받아. 그다음에 짜증도 나. 맨날 고민이 되니까 인상도 좋지 않아. 그러다 보면 부부싸움도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부부도 아닌 것들이 벌써부터 먹을 게 없어서 생기는 돈 문제, 그다음에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 당해서 물어줄 돈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이 사이가 좋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안 좋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무관심, 관계 균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 놨는데,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앞서 제가 사연을 읽어 드린 내용 그 어디에도 보면 이 마지막에 한 번 나오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 마누라가 덮어준다고 이런 말 했다. 이래서 불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앞선 글 어디에도 보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직 우리 사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구절절한 배우자의 그런 어필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집 나간 배우자한테 막 구구절절하게 "당신 사랑합니다. 아직 우리 사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는 듯한 퍼포먼스를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명쾌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책 배우자죠. 유책 배우자는 상간자를 만나서 종국은 핑크빛 미래, 좀 말이 웃기긴 한데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상간자를 만나서 환승연애해서 신분 상승하거나 아주 달콤한 사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피해자죠. 여러분, 우리 같은 피해자분이 아직은 유책 배우자한테 "아직은 우리 사이가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세요. 지금 그대로 간다면 당신은 파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유책 배우자가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구나. 당신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성이 올바른 사람 같으면 바람 피우지도 않았어요. 인성이 벌써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운 건데,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하는 말 자체가 유책 배우자의 귀에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정말 구질구질하다. 정말 찌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관계에 완전히 갑에 서서 '봐, 난 지금 상간자도 만나고 있고 얘도 나한테 매달리네.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진짜 우월한 사람이야.'라고 느끼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귀에 한 개도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공포와 충격,
요거죠. 알려짐이라든지 이건 이제 외도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알려짐에 대한 공포는 단편적인 것이긴 한데 일단 공포와 충격을 준 거잖아요. 바람 피면은 큰일 난다는 거. 지금 다 까발려져 갖고 얼굴도 못 들게 생긴 이런 공포와 충격을 심어 주고 그다음에 맞소송에 대한 두려움 이거는 이제 돈이죠. 이게 금융 치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포와 충격 플러스 금융 치료 즉 상간 소송이죠. 이것이 어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외도 해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저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로 바람은 혼자 스스로 끊어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렇게 공포와 충격 그다음에 금융 치료를 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생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무관심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무관심하게 그냥 어쩌다 한 번씩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너의 자리로 돌아와. 너의 자리 마련해 놨어.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했을 때 이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이렇게 공포와 충격으로 생긴 부작용들, 스트레스, 불안이 생겼을 때 퇴로를 열어주는 격이 되지 매일같이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하면 여러분들 찌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그냥 무건수행 하시다가 일 주일 또는 뭐 열흘 아니면 한 달 그 기한을 봐서 적당하게 한 번씩 '너의 자리는 아직 있다.' 정도만 인식시켜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런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열려 있는 퇴로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결론. 이 앞선 것들을 저는 이제 낙동강 오리알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립을 시키고 공포와 충격으로 고립을 시켜서 모든 바람 피울 수 있는 조건들을 다 차단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매달리지 않고 '너의 자리는 있다.' 정도만 열어줬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돼 가지고 은근슬쩍 들어올 수 있는 외도 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내용이 100% 매뉴얼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잘 먹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안 먹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유책 배우자 또 상간자가 스스로 경제력이 있는 경우는 이 방법이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무관심하게 하고 가만히 놔두면 오히려 돈이 있어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유책 배우자 상간자들이면 더 잘 됐죠. 더 마음대로 바람 피울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돈줄을 끊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특히 여자 전업주부로 생활한 여자 바람에서 아주 특효약입니다. 자,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여기 있죠.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